네, 자, 경제는 정말 글로벌하게 바라봐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어제 오프닝에서 제가 산타가 없다고 믿는 게 대략 7살쯤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들을 봤더니 산타는 나이가 들었어도 다들 믿습니다. 예, 경제에서 산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산타의 정체를 밝혀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좀 산타에 근접하게 닮으신 것 같아요. 산타 좋은 이미지로 예, 그렇습니다. 산타의 이제 푸우보야 같은 느낌, 푸근한 네. 느낌, 예, 자. 이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뭐 좋은 얘기뿐만 아니라 정말 선물 주실 것 같은 분입니다. 세한대 김대호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산타가 오늘날처럼 이 빨간 복장을 하게 된 게요. 네네. 1931년 코카콜라가 네, 대공황 때 겨울에 콜라가 안 팔리니까 네, 자기들이 산타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빨간 옷을 입혀가지고 네, 콜라를 들게 해서 네, 그리고 그 썰매는 흰색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콜라의 거품 색깔. 와,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네, 그 배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이 코카콜라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네, 그것을 본 이 스탁 트레이드 알마나크라는 출판사에서 이것이 산타들이다. 예, 그래서 학문적 정의는요. 뉴욕 증시의 공식 정의는 1960년부터 네네. 생긴 정의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5일, 그다음에 새해 초에 2일까지 네. 이렇게 7일간이 산타렐레입니다. 그래서 예. 산타렐레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정말 아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수님은 이 주제를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요. 역시 이 보따리 속에서 또 정말 역사적인 정보까지 다 나왔습니다. 코카콜라였군요. 예, 그러면 나중에 먼 훗날에 사람들이 빼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냥 원래 그 과자 먹는 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L 회사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인데 이 산타랠리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얘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산타랠리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분석하는 시장 분석가들도 굉장히 네. 많고요. 산타가 누구냐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파월이 산타였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먼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국 그 국방부에요. 항공우주탐사국이라는 네네. 부처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산타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을 해줍니다. 실시간 위치 알려주죠. 네. 매년 알려주고 예, 있습니다. 그건 또 왜 생겼느냐? 그것도 기업이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아닌 게 없네요. 예, 시어스가 1953년인가요? 자기들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코카콜라를 넘어보사해서 전화번호를 줘. 여기로 전달하면 산타가 어딘지 가르쳐 드려. 그리고 어린이가 전화하면 선물을 보내줘. 주기로 예. 하고 광고를 냈는데 한자를 실수로 내가지고 다른 번호로 가르쳤는데 그게 그 국방부 항공우주청 비상상황실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야. 근데 어린애들이 네. 전화 오니까 네. 거기서 안 알아볼 수도 없고 아니 레이더로 미국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산타 어디 있어요? 이러는데 여기 군대야 이럴 순 없으니까. 처음에 군대야 그러니까 애가 울었어요. 네. 거짓말 광고하면 어떡해요. 네. 이러니까 눈치 빠른 대령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삐삐삐 하고 점이 네네네네. 가지 않습니까? 이게 산타야. 근데 지구는 잘 안 찍혀.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도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그 1년간 내내 개설이 돼 있고 24일 날은 그냥 엄청나게 바삐 움직이고 전화도 받아줍니다. 이야. 자, 그럼 올해 산타는 누구냐? 네. 올해는 뭐 단연 뉴욕 증시에서는 제롬 파월이다. 맞죠. 네, 제롬 파월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밤사이에 지난 밤에는 주가가 좀 조정을 봐야 떨어졌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9영업일 연속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제 금리 인상 끝이야. 금리 인하 이제 우리 논의 시작했어. 요 두 마디가 완전히 그 폭풍 같은 그러니까 예상을 초월한 훨씬 속도가 더 빠른 거니까 네. 그만큼 더 기쁨이 더 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린애들한테 선물할 때도 선물 주겠다 해놓고 선물하면 약간 반감되죠. 별로 효과가 없는데 네. 너는 없어 국물도 없어 하다가 갑자기 선물을 준 이 집 이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롬 파월의 진위가 무엇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간부들도 같이 근무했던 간부들 윌리엄스 연방준비은행의 저 뉴욕 총재 같은 분은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그때 네. 금리 인하는 말은 했지만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정책 의제로 다룬 게 아니고 점도표 얘기하다 보니까 점도표가 왜 떨어지나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할 수도 있다 그 얘기한 것이지 금리 네.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급수정을 했지만
한 번 온 산타를 막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형국입니다. 예, 뭐 아무리 여기가 북미 방공사령부라고 설명을 해본들 어린아이들은 계속 거기다 전화해서 산타 어딨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아니 소장님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증시가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 산타 랠리에 파월 산타와 연관되어 있었던 건가요? 그 직접적인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 오늘 새벽에 이제 뉴욕 증시는 급격히 꺾였습니다. 네, 지금 급격히 급브레이크가 확 걸려가지고 산타께서 오시다가 조금 미끄러지신 것 같은데 쉬고 있습니다. 휴게소에 있습니다. 쉬고 계시는데 일단 뭐 미국과 우리나라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산타께서 오셨는데 오시기 전부터 환영식 준비를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7종목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여기에 이제 가속도를 붙인 게 네. 산타께서 오실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 확 만들어준 그렇죠. 거죠. 계속 얘기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오늘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고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산타께서 오시긴 오신 듯한데 미국에다 선물 보따리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우리는 좀 빈손으로 오신 것 같아요. 우리도 산타 랠리 우리도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매도 금지한 이후에 네. 증시가 반등한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산타 랠리는 분명 온 거라고 보긴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직전 고점을 못 넘은 상태고 그다음에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다라고 보면 저는 오히려 미국은 산타 랠리가 왔고 네. 우리는 산타 랠리보다는 1월 효과를 오히려 더 기대해야 되나. 1월 효과를 기대해야 조금 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 태평양이라는 데를 산타께서 건너오시는데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코너 제목을 경제는 글로벌하게가 아니라 경제를 어떻게 문학적으로 경제를 어떻게 이야기로 풀어나가는지 두 분의 설명이 사람들이 그래서 증시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야. 기억은 다 사라지고 산타 얘기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 아무리 여러 가지 종목이나 기술적 호재나 뭐 국가의 경제 정책 설명을 해도 뭐 통화 정책을 말하시는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크게 시장이 바뀌고 교수님 늘 경고해 주신 것처럼 미리 선반영하고 올 거야 열 거야 열릴 거야라고 해서 뭐 3월 얘기까지 나오다가 모건 스탠리가 오늘 내년 6월로 늦춰진다라고 또 못을 박으면서도 확실하게 좀 이거는 뭐 시장 참여자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성급했고 언밸런스하다 박자가 맞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이것 좀 정리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요. 경제 현상이 급격히 바뀔 때 영향을 받는 계층은 그 직업이 뭐냐 또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주식의 경우에는요. 남들보다 먼저 하지 않으면 채권이 변한다든지 이럴 때도 먼저 해야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조금 예. 지나면 끝물이고 오히려 잘못 들어갔다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라야 돼요. 네. 그래서 얼리버드 이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권 시장은 통상적으로 좀 빠릅니다. 네. 실제로 빨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이 예상을 뒤엎고 금리 인하 우리 논의 시작했어. 네. 그리고 뭐 내년에는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러니까 제롬 파월이 그동안에 그런 얘기를 안 해왔기 때문에 연준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구나. 그 변화라는 게 우리 경제학 용어로 피벗이라고 그래요. 피벗. 네, 방향전환. 원래 이게 체육, 농구에서 온 용어인데요. 네. 왼쪽으로 공 축구처럼 하다가 오른쪽으로 확 돌려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좀 뉴욕 증시가 선반영했다고 뉴욕 증시를 비난하지만 저는 사실은 제롬 파월이 유도했다고 봅니다. 네. 제롬 파월이 충분히 그렇게 제롬 파월이라는 분 자체가 원래 경제학자도 아니고 월가에 네. 그 투자 회사에 있었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경기 연착륙으로 몰아가려고 네. 조금 더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요. 이런 언론의 보도도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좀 도와주려고 지금 경제 추적이 형편없거든요. 트럼프가 더 나았다 이러는데 역시 바이든이 해보다 보니까 금리를 조금 올렸더만 물가도 잡고 이제 금리 인하도 온다 이러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네. 있잖아요. 막 그런 정치적인 동기도 발동하지 않았겠느냐. 그게요. 70년대에 아스 번즈라는 유명한 미국의 FOMC 의장, 연준 네네. 의장이 있었습니다. 아스 번즈. 가장 최악의 연준 의장이라는 분인데 최악의. 네. 그분이 닉슨 대통령 때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돈 많이 푸니까 그때 금리를 막 올리다가 아직 물가도 안 잡혔는데 네.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시장은 엄청나게 좋았죠. 주가도 오르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 2, 3년 후에 미국이 너무 물가 폭등되면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태도 제롬 파월이 저 발언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호재예요. 또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하고 관계없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들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은 분명히 피벗할 시점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이나 정책적 목적에서는 뭐 피벗을 할 수도 있고 또 뉴욕 증시는 반영이 빨리 나타나는 게 당연한 어떤 시장의 어떤 속성이다. 그렇게 볼 때 뭐 어떤 제롬 파월은 다 큰 구상 속에서 어느 정도 정시를 부양시키면서 그러면서도 내년 초에 금리를 바로 인하하지는 않을 겁니다. 좀 기간을 오래 가져가고 희망과 기대를 높이 가면서 경기 침체도 오지 않고 지금 경기 침체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한다는 한두 마디 메시지가 이제 경기 침체 안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내년이나 내후년 후에 지금 성급한 결정에 후유증이 올 수도 있어요. 아스 번저라는 전전 연준 의장의 사례로 볼 때 그러나 경제가 꼭 과거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의 과제는 제롬 파월이나 그 제닛 옐런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경기 침체 없이 경제를 연착륙 소프트 랜딩 시키겠네. 살짝 경기를 둔화시켰다가 금리 인하를 해서 살짝 올린다. 그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실제로 경기 침체 없는 연착륙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그게 과연 될까? 저 의심하는 쪽이 반인데 뭐 될지 안 될지는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추웠잖아요. 사람들이 제발 봄이었으면 하는데 앞에 꽃 뿌려놓는다고 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섣불리 나서면 감기 심하게 걸릴 수 있는데 소장님도 예전에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 금리 결정과 정치적인 지지율 관계 밀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정치적인 면에 많이 해석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제 지금 현재 내년에 이제 대선 구도가 벌써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순수하게 정치적, 그러니까 이제 가치 정치적인 부분을 봐야 되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자산 시장에서 보는 연준을 봐야 되는데, 정치적인 일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기 때 이제 여당이 이겼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메커니즘으로 내년 한 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내후년엔 휴유증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예상하고 자산 시장을 보게 된다라면 내년 한 해는 아무래도 우리가 2022년에 킹달러로 고생을 했었던 것처럼 2024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하나의 어떤 그 호황을 이끌어낼 주식시장의 호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를 이제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우리가 이제 2022년에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연준의 발언 하나하나에 너무 이렇게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금리 상승기였고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을 나타냈고 또 희망 섞인 부분들로 이제 금리를 안 올리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연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과 연준이 눈높이가 거의 저는 맞춰졌다라고 봐요. 근데 시기도 그 내년 상반기 때 지금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표를 보고 하는 거지만 내년 상반기 때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안 움직여도 움직인 걸로 우리 인정해 줄게. 두 번? 그래, 두 번까지도 우리는 봐줄게. 이런 정도로 이제는 내려오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 2022년처럼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우리는 이제 봐야죠. 당연히 이제 저희는 이제 보고 말씀드리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볼 상황은 아니다. 어차피 내년에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각도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만들어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여기서 얻은 정보들 많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요. 주식, 그러니까 선반영해서 미리 빨리 움직여야 되시는 분들의 평가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분들의 평가를 잘 비교해서 또 개인의 선택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앞서 피벗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 농구를 좀 소시적에 잠시 경기를 뛴 적도 있었는데 피벗은 원래 수비수를 속이는 행동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파월의 행동이 너무 피벗을 감쪽같이 하는 바람에 시장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경제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도 어제 이거
이 시황 분석하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만 했는데 US 스틸 이게 굴지의 철강 회사인데 일본 제철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뭐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사양 산업이 되고 있죠. 사실 옛날 뭐 러스트벨트도 다 그런 쪽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인데 US 스틸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연합체죠. 연합체 이런 공장인데 이게 지금 이제 감산까지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반덤핑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중국 제품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철이 이제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가에서 지금 이제 반대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표를 얻어야 되는 미시간하고 이제 지금 두 주에서 US 스틸이 만약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감정의 격화가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여기서 지금 당연히 이겨야 되는 주거든요. 두 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되는 거고 더군다나 철강은 우리가 이제 산업 쌀이라고 부르죠. 우리도 이제 부국 강병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철강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지금 가뜩이나마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과의 어떤 뭐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을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 쪽에 철강이 넘어가게 된다라면 미국 스스로도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모든 산업의 근간이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건 아직까지 이제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US 스틸에서 만들었던 비행기로 일본 제철 공장을 폭격을 했을 텐데 이제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 상징적인 부분들도 참 아이러니다라고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US 스틸 이랬는데 저는 카네기 이름 딱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카네기 뭐 뉴욕 가면 카네기 뭐 이런 얘기만 했으니까 철강왕이었잖아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뉴욕에서 올라가 보셨죠. 상징적이죠. 한때는 세계 최고의 빌딩이었는데 요것도 대공황 때 만들어가지고 코카콜라가 산타를 처음 만들 때 행사를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서 했어요. 둘이가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을 세웠을 때 건물이 당시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102층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건물 개관식을 하는데 겁이 나서 그 부근에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무너질까 봐요. 이게 바벨탑에 우리 전설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미죠? 딱 그때 옆에서 US 스틸 인사이드 광고를 펼쳤습니다. 요즘 컴퓨터 보면 반도체 보면 인텔 인사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안에는 US 스틸이 있다. 그러니까 US 스틸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100% 신뢰.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산업이 다 US 스틸로부터 일어났거든요. 자동차 뭐 다 마찬가지죠. 뭐 건물 짓는 것부터 그게요. US 스틸이 피츠버그인데 그 위에 오데오가 있고 오데오의 물과 또 애플라치아 산맥의 그 철강지대. 그래서 미국이 영국의 경제적 어떤 영향을 벗어나는데 철강이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철강이 카네기의 신화도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 카네기만 혼자 해온 게 아니라 1901년부터 JP 모간하고 합작을 해서 해왔기 때문에 미국 최대 금융재벌과 최대 산업재벌이 뭉친 한마디로 US 스틸은 미국의 심장입니다. 미국 산업의 상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져간다 이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제권에서는 일본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 18조 원에 지금 이제 사과. 18조 너무 비싸게 사가고요. 그리고 US 스틸이 지금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돈 많이 내겠다는 사람을 주주로 모셔오는 게 그 지역 산업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본이 US 스틸을 산다고 해서 US 스틸이 회사가 공중으로 넘어가서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재팬 스틸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한때는 뉴욕에 많은 빌딩들이 일본인들이 다 사재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똑같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일본이 다 뺏겼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 나라에 뿌리 받고 있다는 게 이게 큰데 특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이제 거꾸로 역공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자동차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값싸고 질 좋은 철강을 많이 생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제철을 합작해라. 그리고 일본 자동차 회사도 지금 미국으로 전기차 회사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일본 자본이 들어가 미일 합작에 의해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는 그동안에 미국 US 스틸 걸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미국 내에서는
일본계 회사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일본으로 들어가면 사실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요.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야, 이게 뭐 들여다 보니까 재밌고 저는 갑자기 듣다가 좀 대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역사까지 쫙 아울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결정과 경제적인 결정이 좀 다르다라는 거 교수님 때문에 좀 듣게 됐는데 그거 감안하시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소식은 자동차 얘기에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전기차가 관심이 있는 이유는 전기차에도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고 전기차는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돈을 넣고 계신 분들의 두 단어가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거든요.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전기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미래다라고 하는데 선진국들이 갑자기 보조금 없애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면은 전기차 실적 안 좋아지는 건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을 하나 이제 새로운 산업이 이제 개화를 시킬 때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산업이 개화되는 게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목적을 가지고 산업을 개화시키는 게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죠. 네네. 이게 우리가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를 쓰는 것들이 훨씬 더 가격 메리트가 있죠. 간단하죠. 그리고 그전에 해왔던 익숙한 방법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도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고 하는 이런 지구촌 온난화이다 보니까 화석 연료를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네네. 해서 원래 처음부터 했던 게 이제 태양광과 풍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를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단가가 비싸죠. 네.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 산업을 그냥 시장 경제에 맡기면 이 화석 연료보다는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정부가 이제 세금을 써서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이것을 해왔던 것들입니다. 장려했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이 개화된 건데 일단 유럽에서는 태양광과 풍력도 먼저 보조금을 없앴어요. 네.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됐고 이제는 이제 전기차까지 그리고 전기차가 생각만큼 우리가 친환경적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다양한 그 네. 전력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그 때 또한 자연의 친환경이진 않다.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전기차 보조금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도 산업 내에서의 자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긴 건데 이제 가뜩이나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보조금 때문에 이제 미국 쪽도 가고 유럽 쪽도 가야 되고 네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줘도 이제 자국 내 걸로만 이제 한정한다라고 가게 되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차피 다가올 미래였지만 네.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다가와서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거는 예.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한번 좀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왜냐하면 관련 주식 뭐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정보를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결국 이렇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이 순항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저 짧게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전기차 보조금 자체가 WTO 규정 위반입니다. 네. 보조금 주면 안 돼요. 국제통상무역 상태 자유무역 체제에서는요. 그런데 친환경이기 때문에 파리 협정에서 유보를 한 건데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안 받으면 차값이 너무 비쌉니다. 네. 그래서 안 팔려서 이제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각 나라가 보조금을 주는데 뭐 굳이 외국까지 줄 필요 있냐 이런 경쟁이 들어간 거거든요. 뭐 그런 어떤 변수가 생겼는데 변수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생각보다 좀 빨라진 네, 것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플랜 B 전략을 갖고 결국 전기차는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화석 연료차를 대체합니다. 예. 그때 뭐 방법은 우리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배터리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술 혁신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은 살아남을 힘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뭐 노인 빈곤율부터 시작해서 다룰 얘기가 많고 또 대주주 양도세 변경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 이 두 분 기대되시죠? 산타처럼 성탄절이 지나도 와서 이런 얘기 전해주실 겁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